이 합을 정중지합이라고도 하며, 즉 기토가 바른 거죠. 그래서 정중지합이라고 하며, 또 토가 되니까 정중지합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사주에 이 합이 있으면 인격자로 존경을 받으며 이해심이 많다. 그리고 소화력이 강하다. 간목이 토가 되려면 부패해야 토가 되는데, 썩어야 토가 되는데, 간목이 뿌리가 있어 살아있으면 합은 되나 화는 안 되므로 이를 합이 불화라고 한다. 합은 하는데 화가 안 된다. 그래서 합은 하는데 불화, 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갑은 양이고 기는 음으로 부군이 철을 따라가는 입장이니, 즉 기는 음이니까 여자고 갑은 양이니까 남자고, 그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형상이니 부종처화라고도 한다. 남편이 처한테 따라가서 처와 같은 그런 형상을 한다는 의미죠. 갑과 토가, 갑이 토가 되더라도 목과 토가 합을 하여 토가 되니 총체적으로 볼 때는 반만 변한 결과가 된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갑하고, 갑은 목이죠. 또 기는 토죠. 근데 이것이 이제 화하면은 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는 그냥 있죠? 토가 그냥 토 있잖아요. 네. 갑은 목인데 토로 바뀌고, 그러니까 반만 변한 속이다. 몽땅 변한 게 아니라 반만 변했다. 이건 그냥 있고 이거만 변했으니까 반만 변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을경금, 을년의 월거는 정월이 무인이며 2월 기묘 3월 경진인 바, 금룡을 만나게 되어 화오행을 금이라고 한다. 을목이 금으로 변하니 이를 처종부화라고 한다. 아까는 우종처화였었는데 이번에는 처가 남편을 따라간다 해서 처종부화라고 한다. 인의 지합이 되어, 인은 목의 이 성정이고 의는 금의 성정이기 때문에 인의가 합한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주에 이러한 합이 있으면 의리를 중히 여긴다. 즉 인을 버리고 의로 갔으니까 의를 중히 여긴다. 또한 결단력이 있으며, 금이니까, 금은 결단력이죠. 용감하고 금에 속하는 장기가 강하다고 본다. 금에 속하는 것은 폐와 대장이 금에 속하는 거죠. 얼굴이 하얀 사람들은 그래서 금이나 대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정후가 얼굴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신, 합화, 수. 병년의 정월 월근이 경인이며 2월 월근이 신묘, 3월 월근이 임진으로 수룡을 만나게 되어, 임진 자체가 수룡이죠. 임진. 이게 용인데, 이게 수를 머리에 이고 있는 용이라, 이게 수룡이라 그래서 이 병신이 앞에서 수가 된다. 이런 소리요. 이 합을 의제지합이라고 하며, 의제지합이라는 것은 강제로 위협적으로 합을 하는 것을 의제지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왜 의제지합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천간 10개 중에서 병화가 가장 강한 거예요. 태양에 비유하기 때문에 가장 강한 거고요. 또 신금이 이 금으로서는 약한 금이에요. 만들어진 금이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강제로, 또 신금이라는 만들어진 금이기 때문에 미인이에요. 그래서 신일주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딘가 얼굴이 다른 일주에 비해서 훨씬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런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보고 그 여자의 이 생김새가 어떠니, 그것을 추수를 보지 않아도 일주로만, 이 사주만 제대로
나타내 준다면은 그 생김새가 어떤 거, 뭐 그런 거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은 이게 경금이라고 그러는 것은 경금이라는 게 무쇠거든요. 무쇠니까 재련해야 좋은 그릇이 되지만은 신금은 일단 만들어 놓은 금은 보석이란 말이죠. 그게 이걸 불을 보는데 정화를 보면은 이게 만들어 놓은 걸 불에다 보면은 색깔이 변하죠. 그렇게 이 신금은 정화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음화죠. 마이너스 화. 이건 마이너스 금.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배합이 안 되기 때문에 화극금이 돼서 이건 못 쓰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신금이 병화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이 신금은 만들어 놓은 금에다가니 태양빛을 비치면은 아주 반짝반짝하겠죠. 그러니까 이 신인 여자가 병을 만났다 그러면 남편 덕에 빛나는 여자 이렇게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화해서 수가 되면은 수로 금을 싣고 햇볕이 비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수가 금생수였으니까 이것이 자녀요. 자녀. 신금이 병신이 합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자녀에 의해서 이것이 깨끗이 씻어지니까 거기다 햇빛을 비추면 더 잘 반짝이겠죠? 그리고 신금한테는 아주 좋은 형상이 되는 거죠. 다만 병한테는 이 수국화가 되죠. 이 병은 자기의 자녀로부터 극을 받는 형상이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병신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의제지합이라고 그러는 것은 병화는 분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왕의 아들 동궁을 결혼시키려면든지 왕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그러려면은 금혼령을 내리죠. 혼인하지 마라. 그래서 백성들은 혼인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왕비가 간택이 된 다음에 동궁비가 간택이 된 다음에 그때서 이제 금혼령을 풀어주죠. 그래서 의제지합이라는 강제로 하고 그러는 거죠. 위험으로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의제지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죠. 이러한 합이 사주에 있으면은 점잖으며 엄숙해 보이나 잔인한 면이 있다. 겉으로는 점잖하고 엄숙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약한 자를 누르는 이런 것은 한 일종의 잔인성이죠. 잔인한 그런 면이 있다. 병화와 신금이 합하여 다른 오행으로 화하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에는 유리하다. 이게 병신 합이 되면은 이거는 화고 이건 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낸 거는 화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엉뚱한 거죠.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낸다. 이렇게도 보는 거죠. 아까 을경이라든지 을경이라면 이것은 목이고 이것은 금인데 이게 금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또 반만 변한 거죠. 이건 안 변하고 이건 변했고 반만 변해. 이것도 반은 변하고 반은 안 변한 거지만 이것은 둘 다 아주 새로운 게 태어난 거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된 거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오야 돼요? 이렇게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커플이어야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만약 이런 사주를 가졌다 그런다면 이건 반만 성공시키고 반은 제대로 그전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는 이런 명조보다는 저런 명조가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연구직을 내가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저런 쪽에서 찾아야 되겠죠. 저런 구조의 사람을 연구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인목이죠.
그 정인목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목이 되는데 이 합을 음화지합이라고도 하며 사주에 있으면 색을 좋아하고 요염하며 달변가가 많다. 이 정이라는 것은 풍수에서도 말하지만 주작을 말하죠. 병정화가 주작이죠. 주작은 이제 붉은 참새다는 뜻인데 참새가 지저분지저분 해서 잘 짖잖아요. 그래서 병정일주는 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언변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또한 음란의 합임으로 기력이 세하면 정일주가 기력이 세하던가 임일주가 기력이 세하면은 합이 약해져 헤어지기 쉽다. 따라서 장구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이 이 7번씩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현상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 그러더라도 신금처럼 예쁘다고 그러더라도 또는 정임처럼 음란하더라 하더라도 정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서로 이탈하니까 이게 써먹을 거 다 써먹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더 돌아보지도 않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정임합으로 이루어진 부부라고 그런다면은 서로 이 정력을 잘 관리해서 써야만 해로할 수가 있는 거지. 만일 이것을 오용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 파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임합도 마찬가지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죠. 정임목인데 정도 아니고 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연구직에 있다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계의 합은 화가 된다. 그래서 무년도 아까 그 월근을 가지고 무슨 용에 해당되는가를 찾는 방법을 해서 이렇게 화가 되는데, 활용이 되는데, 이 합을 무정지합이라고 한다. 정이 없는 합이라고 한다. 토는 오이고 수는 일인바, 수인 시작과 끝이 만나는 결과가 된 것. 나이 차이가 많으니 정은 없다고 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합이 사주에 있으면 예의가 없고 말이 가볍다. 무기합이 있는 그렇다. 근데 이제 계수라는 것은 이것은 이 계수 1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비서로서는 아주 적격이지만 책임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임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책임자 하면 그 단체가 무너져요. 계수는 책임자로 쓰는 것은 안 좋다. 우리가 나무가 고도면 기둥을 쓸 수 있다 그러더라도 대나무는 고도도 기둥을 못 쓰는 거죠. 그런 자연현상을 우리가 비교해서 명리에도 적용시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간충이 있어요. 천간충인데 천간도 10개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충이에요. 그 갑하고 물병, 정, 무, 기, 정, 신, 임계 이렇게 10개 있는데 이게 이렇게 7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또 이 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번째 그리고 갑이 6번째는 합이 되고 7번째는 충이 되고 또 을도 6번째는 합이 되고 7번째는 충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이가 어떤 사이냐 그러면 갑일주라고 그러는 경일주에 태어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도 마찬가지 병임충이고 정계충이고 이렇게 돼요. 병이 병임충, 정계충이 되는데 여기 무기만 남아요.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충이다. 그렇게 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간무충.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이 무기라는 건 중앙이기 때문에 중앙은 충하는 데가 없어요. 그 충이라는 것은 사이가 180도가 돼야 충이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바로 반대가 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라는 건 180도가 되지 않잖아요. 그게 충이 아닌 거예요. 다만 이렇게 되면은 이걸 목이고 양이고 이것은 토고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양끼리 목국토하니까 목국토하는 그 정황이 상당히 심하게 그걸 한다. 이거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러나 충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소위 중립국이 싸운다고는 무슨 그게 중립국이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으로 해서 간무충, 을기충 한다고 해요. 을기충. 이 시력의 책들이 을기충, 간무충 있어요. 그거 안 틀리는 소리요. 목국토는 할 만큼 각기 그저 간무충이라고는 않는 거다. 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180도가 돼야만 즉 바로 반대쪽에 돼야 충이 되는 거다. 그 태천에도 그렇죠? 좌우충이니 예, 그것이 180도가 되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야 충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간 중에는 가장 싫어하는 천간이 충이다. 가장 좋아하는 천간이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 갑일에 태어나고 남자가 경일에 태어났다면 각경충이 되니까 이것은 서로 만나기에만 싸우는 그런 커플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각과 경만 만나면 뽕짱 싸우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이 도키에 이게 자루를 해요. 그러면 도키는 금이고 이 자루는 목이에요. 그러면 목이 이 도키의 기능을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었죠. 그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한 가지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자연현상이에요. 반대되는 현상도 있다. 그래서 각과 경은 충을 하지만은 여기 충을 안고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또 경금이라는 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근데 그 잘 드는 걸 어떻게 알아요? 나무가 있어 딱 잘라보면 그 칼 굉장한데 나무가 없다면 그 칼이 잘 드는 칼인지 안 드는 칼인지 그걸 증명해 볼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이 임진왜란이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것이지 임진왜란이 없다면 그도 그냥 하나의 무장으로 평생을 살다가 말았을 거다. 이런 거죠. 어떤 시점에서 자기가 그걸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은 전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행론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죠. 일반적으로 금과 목이 만나면 결국은 목은 금구목을 당해서 나무가 잘리고 펴지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는 좋지 않다. 그렇다면님은 봄에 태어난 나무다. 그럼 봄에는 어린 나무가 싹이 돋아나는 때 칼로 그 싹을 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가 커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봄철에 태어난 간목이라는 을목인데 봄철에 금을 만났다. 그건 아주 그게 참 살아나가는데 대단히 지장을 가져올 사람이죠. 그 사람은 평생 클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병임 상충, 정계상충, 천간의 순서로 7번째 충이라 하여 칠충이라고 한다.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충돌하는 것으로 철저한 상극관계가 형성된다. 따라서 이 충은 다툼, 이별, 사고, 배반의 일을 암시하는 거다. 자기가 갑일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게 경일이 이제 일진으로 보면 경일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갑경충이 되는 거죠. 나한테 좋지 않은 일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재물을 구한다 그러면 목국토 토일에 재물을 구하면은 그 재물 운수가 오는 날이니까 그때 가서 돈 벌으면 쉽게 돈 벌겠죠. 그건 돈이 되겠죠. 그날 가면은. 이런 것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명리를 안다면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충 중에도 천충지충이라는 게 있어요. 천충지충이라는 게 천충지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천간은 천간끼리 충하고 지지는 지지끼리 충하고 이런 것을 천충지충이라고 해요. 예, 갑자하고 경호 그러면은 갑경충, 좌우충, 그래서 천간도 충하고 지지도 충하고 그래서 이것을 천충, 지충 이렇게 말하면 천간, 천도 충하고 지충하고. 근데 이게 일지를 충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하고 배우자의 충이죠. 그 자기 자신과 배우자의 충돌 형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월을 충하면 그것은 환경궁이에요. 사회궁이고 월은요. 그러니까 월이 충한다. 월이 이렇게 상충을 받는다 그러면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급작스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꼭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무슨 원인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거꾸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날 거다 이거를 아는 것이 그 인과론이 명리를 보는 것,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그게 결과론이. 이 모든 것이라는 것, 어떤 사안이라는 것은 원인 없이 결과가 생기는 일은 없단 말이죠. 꼭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 봄이 가물 거냐 비가 많이 올 거냐 그러면은 입춘 지나서 갑자일이 됐을 때 그게 이제 갑자일인데 그날 비가 왔다 그러면 춘상갑에 비가 오면은 적지천리한다 그래서 천리가 다 그 가물 땅이 된다. 그러니까 봄이 비가 잘 안 올 거다.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했고요. 또 까치가 집을 질 때 문을 어느 쪽에 내느냐. 그래서 문을 동쪽으로 냈다 그러면 금년에는 서풍이 많이 불겠구나. 이런 거. 또 까치가 지붕을 두텁게 한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는 해구나. 지붕을 별로 안 하면은 얇게 한다 그러면 비가 별로 안 오는 해구나. 이런 걸 짐작해 보는 것들이 경물치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옛날에는 다 그런 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미래를 예측해 보고 싶을 때 그거 뭐 까치집 쫓아다녔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앉아서 이걸 하는 방법이 뭔가 이렇기 때문에 뭐 점술도 발달하고 관상도 발달하고 이렇게 명리도 발달하고 풍수도 발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이 풍수도 그렇죠? 좁은 집터, 좁은 몰자리에다가 이제 선조를 모신다든지, 좋은 집터에다 집을 짓고 산다든지, 그러면 지기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나의 운명을 더 좋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풍수 공부를 하면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따로따로 하면 풍수지리에서는 당신 어느 운에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리고 명리하고 풍수고 둘을 비교하면은 그 사람이 이 풍수 공부를 했을 때 어느 운에 가면은 당신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좋은 자리에다 조상을 모시고 좋은 자리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으며 그 기억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주는 평생 좋은 자리에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풍수지를 끝까지 본 거면 뭐가 되나요? 남의 거는 도와줄 수 있지만은 내 거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풍수지를 공부할 때 남사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남사고 9천 10장 얘기를 하잖아요. 9번 옮겨서 10번째 장사 지냈다. 그 10번째 장사 지낼 때는 가보니까 아주 물이 사방에서 아주 하얀 물들이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산봉우리가 있어서 그 형상이 꼭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라고 해서 비룡승천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제 장사를 지낸 거죠. 그 장사를 지내고 났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비룡승천 좋다 마라. 이게 호사괴사 웬 말이냐. 그러고 지나간다 이 말이요. 더구나 또 남사고야 비룡승천 좋아 마라. 이렇게 딱 간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정신차려서 보니까 그게 이 메밀꽃이 펴서 물이 아주 허옇게 들어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자기는 물속에 산이 있어서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비룡승천혈로 본 거죠. 근데 남사고만 하더라도 풍수지리는 대가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다른 건 모르지만은 자리하는 똑바른 데 찾아서 모지리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이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운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풍수지리 공부하고 운이 와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미리 한다면 어떻습니까? 관심이 가잖아요. 안 될 거 억지로 한다는 것도 되는 거 하는 게 낫잖아요. 운이 안 돼서 착시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예? 운이 안 돼서 그게 메밀꽃이 그렇죠. 그게 잘못 본 거죠. 잘못 보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9,10장을 위해 9번 파서 10번째 애기고서도 좋은 자리를 못하고 이제 고사괴사라는 것은 이게 죽어서 바짝 마를 이게 이 뱀이 걸리는 죽어서 바짝 마른 뱀이 나뭇가지에 걸린 거를 보고 비룡승천이라고 봤느냐 이거죠. 예. 나르는 용이 하늘에 올라가는 형상이라는 얘기죠. 이게 물이 퍼는데도 이게 산이 쏟았으니까 용은 물을 얻으면 승천하잖아요. 그렇게 비룡승천을 본 거죠. 잘못 본 건 아니죠. 물이 아닌 걸 그게 그 메밀꽃이 핀 것을 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본 거는 제대로 본 거죠. 이렇게 헛보이는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남사호 같은 사람들도 9,10장을 했는데 그러면 풍수지를 공부해가지고 내가 좋은 자리를 만날 수 있느냐. 이거를 논설해놓은 책이 있어요. 이우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과연
그런 혀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아니냐 이런 거를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담이고요. 이거만 하면 또 저기 딱딱하니까 또 사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천충지충이 되면 그래서 매사불통이고 불의공변을 당하게 되는 거다. 갑자, 경오 이런 예시에 해당되는 것이 천충지충이다. 그 다음에 천동지충이 있어요. 천과는 같고 지지만 충하는 거.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보, 갑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 천과는 똑같은데 지지는 충해요. 그렇죠? 그래서 천동, 천은 같다. 지지는 충한다. 이게 천동지충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지가 충한다. 천동지충이 되는 경우는 어떠냐? 그 배우자가 변심한다. 이게 배우자 자리죠? 이게 나하고 이거 배우자는 이게 충으로는 배우자가 변심한다. 그러니까 이런 운이 왔을 때는 배우자가 변심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변심 않도록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방변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되겠죠? 이게 생활의 지혜요. 가만히 있다가 배우자가 배반하고 도망갔다. 그 다음에는 후회해봤자 뭐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런 경우에 이걸 수요, 이걸 화고요, 그죠? 이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러죠. 또 불이 타버렸는데 그 불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나요? 이렇게 수화는 흩어지면 담을 수가 없어요. 오행 중에서 금, 목, 토 이거 세 개는 흩어지면 다시 담아도 돼요. 금 흩어져 다시 담을 수 있죠. 또 목을 흩어지면 모으면 되잖아요. 토도 흩어지면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되든지 부인이 되든지 돈이 되든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잃어버리면 다시는 나한테 오지 않는다 이거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남편이 되는 게 뭐고 나한테 또 부인이 되는 게 뭐고 나한테 재물이 되는 건 뭐고 이런 걸 보고 아 이렇게 재물이 됐다 그러면 이게 도망가면은 다시는 그 재물이 나한테 다시 안 오니까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명리를 공부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명리를 공부함으로써. 이런 걸 모른다고 그런다면은 이제 뭐 도망가면 도망가난다 이렇게 이제 뭐 그거를 미리 안 도망가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수가 재물에 속한다 아니에요? 재물에 속하면 그 수를 어떻게 보관하면은 이 재물을 보관할 수 있는가? 이런 게 궁금하겠죠. 이게 나는 내 사주에서는 수가 재다, 재에 속한다. 그러니까 수가, 재물이 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다. 이 수라는 건 어떠냐 그러면 틈만 있으면 낮은 대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동에다 담아놨는데 그게 어떤 모래구멍이라도 났으면 그게 밤새게 흘러서 새버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없어진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새나 안 새나를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게 생활의 지혜예요. 새나 안 새나 그 살펴보지 않고 놔뒀는데 그 이 동이의 물이 몽창 샜다. 그러면 그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인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새기 전에 새나 안 새나를 보고 새나 안 새나 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통장에다 넣어놨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만 한 번씩 꺼내봐야지. 새나 안 새나. 이런 게 그 수를 재물로 하는 사람의 관리하는 방법이죠. 또 그러고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수를 막으면 되겠죠?
토국수 오면은 토가 막아놨으니까 물이 안 나가잖아요. 구멍이 있나 그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게 좋겠다. 그러면 땅을 사면 어떤 땅을 사는 게 좋으냐? 물이 질벅질벅한 땅을 사는 게 좋으냐? 그래서는 아주 메마른 땅을 사는 게 좋으냐? 만일 모래 땅을 샀다면 어떨까요? 메마른 땅을 산다고 모래 땅을 샀어. 모래 땅을 사면 물이 다 그로 스며나서 나중에는 뭐 재물을 하나도 모래 땅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물이 많은 땅을 샀다 그런다면 어때요? 그 땅을 사면 그러면 그 물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정발이 없어지겠죠. 물이. 그렇게 모래 땅을 산다거나 물이 질벅질한 땅을 사면 안 되겠다. 그 어떤 땅을 사느냐? 그걸 막을 수 있는 땅이 있을 때다. 그게 무슨 땅이냐? 미토 땅이죠. 미토를 사면 된다. 미토는 토 중에서는 가장 강한 게 미토요. 진술충미가 토가 4개죠? 근데 진술충미 토가 4개인데 요 토는 다 조토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돌이 섞인 조토고 이건 돌도 없는 조토요. 그래서 이 댐 같은 거 막을 때에는 이 미토를 파다가 즉 황토로 된 것만 파다가 밑에 돌바닥에 나오잖아요. 그때 돋우는 흙이 미토로 돋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댐 막는 부분에 질 좋은 황토가 있으면 비싸게 받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고 하는 비용이 있을 거니 그죠? 근데 이 팔아먹는 사람들은 그런 건 잘 모르니까 그냥 싸게 팔아. 남이 10,000원이면 나도 10,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댐을 건설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좋은 땅을 가까운 데서 구하니까 아주 수지를 맞추는 거죠. 그렇지만 이 흙이 더 하려고 이제 좋은 미토다고 알면은 어때요? 더 비싸게 불러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거리 관계라든지 수송 비용을 여기다 첨부해도 이거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가깝게 있으면. 이거 산다 이거요. 그거를 그런데 그게 내가 미토인지 술토인지 어떻게 알아? 그 남이 1,000원 한다면 나도 1,000원에 파는 거지. 그렇게 명리를 알면은 이렇게 시의를 추구하는데도 상당히 편리한 그런 점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는 뭔 토요? 예? 지는 뭔 토요? 지는요? 네. 습토. 습토라고요. 습토예요? 예. 습토인데 진토는 나무를 기르기는 덜 하여시 좋은 흙이에요. 그것은 이 진토라는 것은 참진짜죠? 참진짜. 진토요 이게. 물도 있고 또 3월달이니까 온도도 적당하고 그래서 또 그 자갈도 있고 그래서 나무한테는 대단히 좋은 거죠. 그래서 갑진하면은 갑이 좋은 토양에 서 있기 때문에 갑목은 아주 잘 크는 그런 커서 큰 나무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백호대살이죠? 백호대살은 어때요? 이게 편제백호니까 부인이나 아버지나 부인의 백호대사를 해서 그 비명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은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아요. 좋은 게 있으면 꼭 나쁜 게 있는 거지. 그게 좋다고 팔팔 뛸 것도 아니고 나쁘다고 눈을 막으려고 앉았을 필요도 없는 거죠. 나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 중에는 좋은 일이 있고 또 아주 기쁘고 좋은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형사도 겸해서 있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교수님 만약에 저기 갑진일주가 갑진일주요. 네, 그 병자월에 태어나면 네. 이 병자월에 태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수국이 돼요. 네. 그리고 이걸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도 이게 수국이 되니까 갑목은
이게 여기에서 이 병화를 뭐 도와주는 뭐 인연이 됐다든 이러면 상관없는데 만일 이런 게 없다고 그런다면 이것은 이 수 중에 서 있는 그 태양이기 때문에 동짓달 태양이니까 더할 것 없이 귀여운 물건이죠. 그런데 이 밑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 능력이 약한 게 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병화가 이 수구경에서 꺼질 지경이니까 갑목은 무슨 나무가 돼요? 음지목이 되는 거죠. 음지에서 큰 나무는 크기는 큰데 기둥이나 그 대들보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크니까 그건 뭐를 말해 화목이에요. 불때는 나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연이 갑인년이면 갑인년이면 괜찮죠. 괜찮아요. 인목이 있으니까요. 인목이 있으니까 여기 갑인년이라면 이 자체가 여기 이 병화를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는 목생화를 받기 때문에 이 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된다면 사주가 좋은 거죠, 이거는. 이거 살려주고 이 병화를 살려준 거죠. 그렇게 겨울나무가 이렇게 태양이 있던데 태양을 살려주는 구조가 됐다 그러면 좋은 구조 아니에요? 그 나무는 이거 동양지목이 되니까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주 훌륭한 나무로 클 수 있는 자재, 동양지재 이런 거죠. 축토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축토. 축토는 이게 진이나 축토. 이 축토라는 건 제일 골치 아픈 토가 축토요. 이것은 동토죠. 얼어있는 흙이다 이거죠, 동토. 흙다른 게니까 얼어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자갈이 있어요. 여기 흰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자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탕화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탕화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황화요? 탕화라는 게 탕화. 끓을 탕자, 불화자. 그게 끓는 물이라는 얘기죠. 어려서 끓는 물에 데는 살이라는 거죠. 탕화살. 이 속을 썩는 거죠. 이 축토가 있으면 늘 속을 썩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래도 속 썩고 저래도 속 썩고 좋아도 속 썩고 나빠도 속 썩고. 축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축토는 이제 이렇게 미토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미토를 만나면은 이거는 열토죠. 그죠? 열토하고 건조한 땅이고 그런데 돌도 없고 그런데 여기다가 갖다 보면은 축토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객토가 되죠. 얼은 땅에다 이 따뜻한 흙을 갖다 보니까 이것은 객토라니까 즉 좋지 않은 흙에다 좋은 흙을 갖다 보면 축토 입장에서 좋아지잖아요. 근데 미토 입장은 어때요? 미토 입장은 이거 버려야지 더러운 흙 갖다 섞어놓으니까 버려야지 이게 축토를 만나는 거 아주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때 미 입장에서 축을 만나면 이때 충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축의 입장에서는 어때? 미토가 오면 축을 필요가 없잖아요. 좋아지니까. 그래 축토가 있는 미오니움은 충이라고 안 한대요. 충이라고 말 안 한다 이게. 충이 발생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을 쭉 배워나가면은 일상 만나는 물상을 보고 음양으로 이걸 해석해 보는 거죠. 그 나한테 유리할 건지 불리할 건지 좀 해봐가지고 유리하다면 추진하고 불리하다면 망설 없이 버려야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